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주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제국의 시작이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폭등한다라는 주제까지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는요,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5는요, 지금 바늘이 놓여진 거 보십시오. 뉴트럴 상태죠. 뉴트럴인데도요, 이게 뉴트럴이 Fear 상태, 공포 상태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투자들의 심리 상태가 뭐 생각보다 greed다, extreme greed다, 욕심 구간에서 지금 주식을 더 사모으겠다, 이런 의지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로테이션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프로핏 테이킹을 해서 작은 주식으로 좀 갈아타는 그런 전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요, 막 달아오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딱 중간에 머물면서 또 공포 분위기도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현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금리 인하가 확실시될 때는 시장이 막 달아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자, 원래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보통 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통 금리 인하 시기가 전체적으로 리세션이 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대선 자체가 그 트럼프가 되려다가 지금 이제 다시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이 복병이 부상하면서요, 이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거 한번 분석해 드렸었는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결국 불확실성이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를 할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막 불확실하고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가 원래 훨씬 더 투자하기 좋아요. 모두가 이거다 하면서 몰려들면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현 상황은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시장의 그 투자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러 정책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 더 많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다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67,000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빠르게 회복됐었죠. 근데 그게 트럼프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똑같이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등판하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함부로 베팅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있던 그 흐름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가?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f I'm elected,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내 정책 중에 하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100%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일종의 하나의 자산, 전략 자산으로서 반드시 보유하겠다라고 일종의 공약처럼 내건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떤 나라도 이렇게, 특히 미국 같은 안정적인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마치 기름과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이 기름을 전략적 비축률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만약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쌓아두게 되면
결국 이게 많은 그 어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트럼프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이 현실 세계에서 경제 전문가잖아요. 경제통이거든요. 사실 경제학자나 또 경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 트럼프의 실전 밑바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업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호텔 체인을 가졌다. 이거 자체는요.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역대 가장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뭐 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트럼프의 가장 강점은 결국은 밑바닥부터 현실 세계에서 경제를 경험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무시 못하죠. 학자든 경제 관료든 간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소유해야 된다. 자,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치 금과 다른 하드 커런시들 있죠. 금, 은을 확보,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미국도 보유하고 있죠.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우리가 확보하고 보유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대통령은 지금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요, 본인이 철저하게 이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당장 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새롭게 이 대통령을 인수하게 되면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요. 금을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이 막대한 금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만한 양의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요. 금을 소유하고 있던 이 어마어마한 양처럼 비트코인이 가져간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면 전 세계는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소비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많은 지금 나라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유처럼 보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미친 상승을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고 왼쪽 사진에 보면 Never sell your Bitcoin. 트럼프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뭐예요?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00%가 없으니까 항상 그런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미국 정치 소식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정치와 경제와 정치를 아주 밀도 있게 살펴봐야 될 시기인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투자를 얘기하는 곳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 이 경제와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건 공화당을 지지하건 그건 중요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선택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자는 언제나 이 현재 미국 정치의 흐름을 살피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오바마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오바마가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어떤 식으로 이 오바마가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냐면 전화 핸드폰에 비디오 콜 있죠? 자, 이 화면으로 보는 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와 둘이 대화하면서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 캠페인 쪽에서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민주당의 위에 소위 그 리더십급들이 카멜라 해리스를 바이든 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제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강력한 그 이 민주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강력한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오바마가 좀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자신의 와이프를 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와 카멜라 해리스와 민주당의 몇 명이 후보자가 나와서 경선을 다시 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요. 이 오바마 대통령 와이프가 미셸 오바마가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랑 붙여놨더니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 표차로요. 어느 민주당 지지도자 중에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도 고민이 됐겠죠. 자기 와이프가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만 아직 미셸 오바마가 검증된 것도 아직 없고 실제 정치 세계에서 몸을 담은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 카드는요, 오바마도 다 접고 결국 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걸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트럼프가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바이든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백중세로 돌아서고 트럼프가 이거 쉬운 게임 아니라고 그랬죠. 트럼프가 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가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정치는요, 구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카멜라 해리스가요, 지금 흑인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건 정말 무시를 못해요. 그런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흑인들 표가 몰려들거든요. 미국에서 흑인 표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바마도 흑인이죠. 근데 오바마가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는요, 또 굉장히 인기가 좋단 말이죠. 근데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걸 입 밖으로 냈다라는 거, 공적으로 흘러나왔다라는 거, 이거는요, 이제는 정말 강력한 흑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아시아 쪽에 피도를 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시아 계통들의 어떤 표가, 사실 원래 아시아인들이 이 엘리트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지를 하거든요. 공화당 쪽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표가 분산되겠죠.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오바마가 지지했다?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대선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현재 여러 어떤 돈을 대출을 받아서 어떤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 오렌지 컬러로 된 거 있죠.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각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현재 얼마만큼 이런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빚을 지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가장 1등의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자, 지금 이 부동산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 많은 대출 자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가장 이제 위험한 건데, 미국에서는요, 상업용 부동산 있죠. 오피스 론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있는데, 자, 이게 여전히 미국에서도 가장 위험하죠. 자, 이게 여기서 지금 많이 터져버리거나 문제 생기게 되면요, 뭐 미국이 휘청거리는 건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전체 시장에 아주 찬물을 깬 듯한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결국 지금 대출금리가 높잖아요. 결국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요, 금리와 그냥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점점 더 뭔가 올라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도 나오지만요. 그러니까 US office loan pain is only starting to ramp up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중되고 폭발하기 전에, 아예 그냥 터져버리기 전에요,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물가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이런 부분에 숨통이 좀 트이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저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이버 트럭이 보이시죠? 자, 이 사이버 트럭이 사진에 찍혔는데요, 전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만드는 시니어 디렉터가 있습니다. 자, 바니 이글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직접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이버 트럭은 그냥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이버 트럭이라고 합니다. 뭐냐? This is the first ever dry cathode 4680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이는 바로 이 사이버 트럭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진 4680 배터리가 장착된 사이버 트럭이라는 거죠. 복잡하죠? 그냥 이런 겁니다. 자, 보통 배터리를 만들 땐 두 가지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고 있는,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익숙한 게 바로 이 습식이죠. 보통 그 식으로 합니다. 뭐 용매를 사용하고 이런 액체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건식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꿈의 기술, 뭐 이 건식은 아무래도 하게 되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습식보다도요. 자, 그래서 이 건식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4680 배터리를 건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4680 자체도 희귀하잖아요. 근데 이걸 건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건식으로 만든 4680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건식으로 만들어진, 건식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4680 배터리를 이 충분히 생산해서 사이버 트럭에 장착해서 팔게 된다. 자, 여기는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째, 테슬라가 왜 건식 공정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냐? 드라이 캐서드를 왜 쓰냐?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이 훨씬 더 적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테슬라는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건을 만들 때에 뭐 중국 회사들이랄지 이런 회사들은 환경 신경 안 쓰거든요. 일단 만들고 보자. 돈이나 벌고 보자인데, 테슬라는 모든 과정을 돈도 벌지만 결국 비용이 조금 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캐서드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자,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비용이 이 습식하고 건식 비교했을 때 건식이 압도적으로 비용 절감이 돼요. 여러분, 테슬라는요, 배터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용 절감이죠. 계속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건식이 성공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4680 배터리 가격이 월등히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점이 또 있어요. 이 건식으로 하게 되면 제조 공정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이 심플해진다? 이건 뭐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4680 배터리를 빨리 찍어낼 수 있겠죠. 빨리 찍어낸단 말은 결국은 자동차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조 공정도 단순해진단 말은요, 비용 절감에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건식 공정이 되기만 한다면, 지금 뭐 어느 회사도 이걸 시도하고 있지 않고 이걸로 제대로 이 양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어서 간다 그러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사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자체가요,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로 완전히 전환될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나온다라는 거야. 최근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폭등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사이버 트럭도 올해 말이 되면은 올해 말과 내년 되면은 이제 거의 이 10만 대 이상, 거의 20만 대급으로 간단 말이죠. 내년 아마 중반 되면 연간 20만 대급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만드는 것들이 드라이 캐서드로 만약에 되어진다. 사실 4680 배터리로만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냥 습식으로 만든 4680. 근데 여기에 건식으로 만든 것까지 적용된다? 이거는 굉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테스트가 좋아지면요, 세미트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드라이 캐서드는요,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되고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미래가 고무적인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세미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사이버 트럭 이야기, 세미트럭 얘기도 굉장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미트럭은요, 이거 지금 우리가 펩시에서 넘겨준 거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지금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소문이 아니라 팩트죠. 펩시에서 너무 좋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소매업체들 있죠. 미국의 타겟이랄지 월마트랄지 테슬라에 주문이 이미 들어간 상태죠. 테슬라는 이제 이런 소매업체들, 대규모 소매업체들에게 이런 트럭들을 제공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앞으로 계속 찍어내면서 더 많은 회사들이 요구하겠죠. 질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트럭이요,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사진이 찍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거 보세요. 이게 New World Record입니다. 세미트럭을 한 번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에, 한 번 이 원샷으로 찍었을 때에
가장 많은 현재 세미트럭이 한꺼번에 찍혔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12개의 세미트럭이 찍혔다. 자, 이거 자체가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진지하게 세미트럭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의 이미지에 이렇게 많은 건요. 이 사람이 찍은 사람이 직접 the record for most in one single image라고 합니다. 한 번에 찍은 사진에서 가장 많은 세미트럭이 여기에 담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사이버 트럭도 아주 순항하면서 계속 찍어내죠. 잘 팔리거든요. 결국 이제 마진율만 남기면 되는 건데,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앞에 살폈던 것처럼 드라이 캐서드를 방식으로 쓰는 거고요. 건식. 자, 그런데 지금 이 세미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말 되면요, 굉장한 대량 생산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 계속 워밍업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들어가서 테스팅하고 해서 제대로 이제 막 찍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세미트럭이 이렇게 활기를 띠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동안 세미트럭이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느리고 더디게 움직였냐면요, 결국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 문제인데, 4680 배터리가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매주 한 1500대의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만한 수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대량 생산해야 되는 전기차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거 가지고는 이게 뭐 어디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그럼 테슬라가 세미트럭에 달리냐? 여기에 세미트럭에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자체가요, 뭐 소위 모델 Y에 수십 대, 수백 대에 들어갈 만한 게 들어가니까, 지금 모델 Y도 그리고 모델 3도 배터리가 부족해서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쓰는 배터리를 대규모를 세미트럭에다가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계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세미트럭은 4680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테슬라 자체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LG에서 대량 공급한다, 8월부터 대량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LG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어느 회사건 빨리 만들어만 달라라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보내면 본인들이 찍어서 이제 파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미 세미트럭이 다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요, 내년 말 25년도 말이 되면은 정말 굉장하게 이제 뽑아내겠죠. 여러분, 이 세미트럭은요, 그냥 이게 자체가 가격대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다 돈이에요. 굉장히 또 이 많은 마진율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이버 트럭 올해 말 그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찍어내게 되고 플러스로 전환되면요, 세미트럭과 이 소위 사이버 트럭이 돈을 벌어다 준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그러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바로 이 세미트럭 관련된 얘기를 이어서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아래쪽 사진에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시작되고 있는 건설이 이미 시작된 거죠. 세미 팩토리입니다. 네바다에 있는 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네바다에 있는 세미 팩토리 공장에서 테슬라의 이 소위 세미트럭이 대량으로 이제 생산되어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그 공사는 이미 들어갔었죠. 여러분, 사진에는요, 이게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면요,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5만 대 이상, 연간 5만 대 이상 생산력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승용차와 다르게 세미트럭은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그냥 일반 승용차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5만 대면요, 막대하죠. 왜냐하면 이 가격 자체가 뭐 20만 불, 30만 불, 거기 질적인 어떤 차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연간 5만 대만 하더라도 막 다른 어떤 그 승용차에 비했을 때에 그게 한 곱하기 3, 뭐 곱하기 4, 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잘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내년 말부터 생산해서 25년도 말인데 26년도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잖아요. 내년이 25년도고 26년이니까 대략 한 2년 후가 되면요, 이제는 이 세미트럭도 대량으로 연간 생산되어지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대량으로 생산되어지죠. 이 두 개가 합치면요, 연간 아마 40만 대, 50만 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요,
이건 뭐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 당연히 여기에 굉장한 마진이 더 붙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자동차만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동차 영역만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순항하고 있는 거예요.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만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마진을 만들어내면요. 사이버트럭은 마진만 나오면 돼요. 세미트럭은 마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건 그냥 자동차만으로도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 200달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300달러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400달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의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죠. 직접 조사한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 테슬라의 그 X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영역에 앞으로 거의 5빌리언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7조 원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한 7조 원 정도를 이 XAI 여기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것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설문조사 결과가요, 지금 67.9%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가 32.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70% 육박하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다 동의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대다수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Looks like the public is in favor. We'll discuss with Tesla board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거 분위기가 보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해서 테슬라 지지자들이 충분히 동의하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테슬라의 이사진과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야, 5조 원 너무, 7조 원 정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조금씩만 먼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머스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진 먼스터죠. 자, 이 테슬라 장기 투자자죠. 진 먼스터의 이 기관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히려 더 나갑니다. My recommendation is Tesla should invest 20 billion into XAI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지금 5빌리언 소위 5조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약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추천하는 거는 테슬라가 오히려 20빌리언입니다. 20조 원. 이걸 1,400 환율로 계산 30조 원 육박하는 거죠. 30조 원을 쏟아붓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빌리언의 4배를 더 쏟아붓자라고. 왜냐하면 충분히 현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 먼스터가 이걸 다 계산을 했거든요. 인공지능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몇 년 뒤에 어느 정도로 리턴이 돌아온다. 막강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저주저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이런 데 쓰냐라는데, 원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투여해서 결국은 더 많은 리턴을 갖는다는 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위험하다, 리스크하다, 우리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는데, 만약에 안 해버리면 나중에 결과도 없는 거죠.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고무적이에요. 머스크가 뭐 최소한 5조 원 이상은 투자해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웨이모 관련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웨이모가요, 이번에 굉장한 마일스톤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2 million, 2M 써있죠? 자, 그리고 자동차 보십시오. 위에 웨이모 W자가 써있고, 그리고 레이더, 라이다 다 달고 있는 거죠. 레이더도 달고, 라이더도 달고, 카메라도 덕지덕지 달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달고서 현재 로보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웨이모가 그렇게 소위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념비적인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바로 2 million paid rider on the robotaxi trip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테슬라 로보택시를 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공짜로 탄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탔다라는 거죠. 자, 대단한 거죠. 굉장히 경험들이 축적되는 건데, 웨이모가 결국 200만 명이 돈을 주고 직접 탔다라고 하는 거, 물론 곳곳에 지금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뭐 크게 트러블을 안 일으키거든요. 자,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니까 이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도대체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웨이모가 이렇게 이미
이 로봇 택시를 통해서 아무 운전자가 없는데 드라이버레스인 소위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가 움직여가지고 200만 명이나 돈을 내고 직접 탔다? 이거 자체는요, 테슬라가 앞으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해서 FSD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택시를 출시했을 때에 이거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웨이모도 이 정도로 했는데 당연히 FSD는 더 좋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죠. 모든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모가 지금까지 200만 명을 실어 나르면서 돈을 받고 했다. 테슬라 FSD 넣으면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테슬라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진행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런 그 웨이모의 움직임은 결국 테슬라에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월등히 좋죠. 근데 지금 이렇게 테슬라보다 떨어지는 기술을 가진 웨이모도 200만 명이나 했다? 그럼 테슬라는 미래가 정해진 미래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혁습이었습니다.